삼성전자 2025년 1분기 실적을 캐시플로우를 분석한 내용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관련된 뉴스로서 산업은행에서 첫 2조 대출을 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황정수 박재원 기자가 한국경제에서 5월 28일 날 보도한 내용인데요. 2%대 저리로 시설 투자금 확보를 했다. SK 하이닉스도 5천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돈이 없는 회사가 아닌데 왜 대출을 받았을까? 그런 게 궁금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산업은행에서 2조 원 규모 자금을 대출받았다. SK 하이닉스는 5천억 원, 중소반도체 기업들도 9천억 상당의 대출을 신청해 승인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설 투자 필요성이 커진 반도체 기업들이 지난해 도입된 산업은행의 반도체 설비 투자 특별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한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정부가 대출 지원을 해주겠다고 공표를 했으니까 그거를 싸게 이자를 쓰면은 좋은 거겠죠. 일반 중소기업들도 대출 이런 것들을 해주지만은 스루풋 관점에서 또 그 생존 우선순위 그 방송에서도 일본의 그 중소기업의 애환, 일본이 잃어버린 40년으로 가야 되는 그런 원인이 중소기업들이 이 대출을 자꾸 해가지고 당연한 줄 알고 대출들을 받는데 삼성전자가 2조 원 대출 받는 거는 껌 정도 수준일 거예요.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일반 기업들은 부채 비율이 좀 커져서는 곤란하겠죠. 원가회계 손익은 스루풋 손익 쪽에서 얘기했는데 재무지표 현금 흐름을 할 때는 총 포괄 손익까지 영업이익이 1조 4천억 원대인데 그 총 포괄 손익은 6조 5천억으로 그 거의 그 5조 원가량이 어디서 돈을 벌었잖아요. 그게 보면은 기타 손익에서 4조 3천억 원대를 벌었고 금융 손익도 5천억 원대나 됩니다. 이것 때문에 그 총 포괄 손익은 6조 5천억 원대나 됩니다. 전년도에는 9조 8천억이나 되는데 그러면은 가장 큰 그 기타 손익에 뭐가 수입이 있느냐? 그거 주석에 나와 있습니다. 배당금 수익이 4조 3천억이나 되네요. 작년도에는 8조 1천억 배당금 수익이 들어왔었고 임대료 수익이 있고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있고 기타 등등이 있어가지고 4조 4천억의 수익이 있었고 기타 비용으로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있고 기부금을 1분기에 308억이나 냈다. 전년도에는 640억이 냈다. 이거 일반 기업이 어떤 기업에 300억 원이나 그 기부금을 낸다는 게 대단한 거죠. 이만큼 이게 사회 공헌을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봤는데 이것도 작년보다 좀 그러니까 더블이 내려갔어요. 이런 거는 좀 안타까운 거죠. 자기네들이 그 삼성전자가 잘 나가면은 이렇게 그 좀 많이 기부금을 낼 텐데 줄어든 거 요게 좀 안타깝네요. 기부금 좀 더 많이 내주실 만큼 사업이 잘 돼야 될 텐데 재무상태표가 되겠습니다. 유형자산과 비유동자산 제가 이렇게 그 분리를 해가지고 재구성을 했는데 총 자산 규모가 322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그 1년치 예산이 670조 정도 되는데 반 정도 되는 큰 규모의 회사가 되겠습니다.
부채와 자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단기 법인세 채무가 좀 있고 그렇습니다. 현금 흐름 재무지표가 되겠습니다. 핵심적으로는 EAT, EMS, FEM 세 가지를 소개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EAT는 네트 프로피트 단기 순이익에서 기타 포괄손익 Other Comprehensive Income OCI라고 약칭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더해 줍니다. 그리고 ANI라고 비현금 조정액이 되겠습니다. 5조 9천억 원을 다시 더합니다. 그리고 이자 나간 것도 돈을 벌어서 갚은 거니까 그것을 다시 더해줍니다. 그러면은 이 EAT가 12조 6,663억 원이 되겠습니다. EBIT는 에비타라고 여기다가 A까지 하는 주식하는 아줌마들이 요거를 안 되는데 저는 요거는 크게 뽑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크게 그 비중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EAT 세후 현금 순이익에 검증하는 산식의 검증을 제가 또 하고 있고요. 투하 자본에 대한 현금 수익률로 봐서는 5.2%로 영업이익은 내려갔습니다만은 현금으로 봤을 때는 기타 그 전체니까 배당금 수익도 있었고 기타 수익이 많았기 때문에 3.4%에서 5.2%로 현금 수익률은 상승했습니다. EMS 24조 2,371억 영업활동으로 전체 유입된 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종 14조 원의 현금 유입이 있었습니다. 또는 벌었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번 돈에서 캐펙스 번 돈이 아니고 전체 유입된 돈에서 또 쓴 돈은 4조 2,856억 원이 비유동 자산에 투자가 됐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으로서 채권자한테 6조 9,864억 원을 갚았습니다. 그래서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4.8%, 2%대로 내려갔어요. 이거는 뭐 부채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이 정도 규모면은. 근데 거기다가 아까 얘기했듯이 2조 원대를 산업은행 거 저리 현금 이자 지급률이 2.6%대가 되네요. 2%가 절이라고 했는데 전년도에는 1.4%로 나오는데요. 주주잉여 현금 무름이 5조 1,388억 원인데 그 내역은 배당이 2조 4천억 원, 자기 주식을 취득하면서 2조 9천억 원의 돈을 썼습니다. 주식 보상 기준으로 2,713억 원의 그 자본금이 들어왔는데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주식 보상 기준에서 들어오면은 직원들이 돈이 있으니까 직원들이 주식을 살 거예요. 주식 기준 보장이라면은. 그런데 이제 일부 어떤 데를 보면은 주식 보상 기준이 자본금이 늘어나는데 직원들이 중소기업에서는 어떻게 주냐면은 회사가 돈을 대줍니다. 그것은 아마 대출금 뭐 이런 게 아니고 비용으로 떨어버리는 거죠. 그만큼 그게 복리후생 성격으로도 이 주식을 주는 거로 주식 배당으로 직원들한테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회사 돈으로 할 때는 이제 비용 처리를 하는 거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현금적으로 경영평가 지표를 생각해 봤는데 매출채권 수금 속도 1분기에 1.6회전했어요. 근데 매입 채무 지급 속도는 3.3회전이다. 3개월이 분기니까 한 달 내에 돈을 준다 이게요. 이거 삼성전자가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 기업들 자기네들 수금 속도보다
매입 채무 지급 속도가 더 적은 경우가 있어요. 요거는 단지 그 매입 채무지 미지급 비용이라든지 그런 거는 제외한 겁니다. 두펑 ROI라는 것도 있습니다. ROI 자본 회수율 0.9% 되겠습니다. 총 자산 회전율 0.17인데 분기 되면은 0.25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데, 자기 자산의 그 총 그 자기 그 역량을 그만큼 아직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성과가. 납입자본 성장률이라고 44.87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잉여금도 요거는 퍼센테이지로 4,425.6%가 성장했습니다. 이런 거가 잉여금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다 과세하겠다고 하는 애들이 민주당의 새끼들이죠. 근데 이 잉여금이란 것은 지금 삼성전자가 51기인가 그 51년인데 50년 동안에 44배면은 한 50배는 성장해야 되는데 그 적게 성장한 거거든요. 이익 배당도 나가고 그리고 이 잉여금이라는 것은 현찰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거지. 그 머리가 어떻게 된 이들인지 이인영이라는 국회의원회가 그랬다는 거로, 그게 아마 그 업계 이 조용한 반대로 경제 그 단체가 있었죠. 그거 없어졌죠. 없어졌다가 다시 다른 이름으로 했는데 조용한 항의를 했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인가.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그런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뭐 어디 거 흉내를 내서 했는지 모르지만은 법인세를 낮춰줘야 될 상황에서 그런 무조건 그 돈을 풀려는 그런 민주당의 그 분배 정책, 이런 거가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거기까지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